저는 픽처 랩의 인상 취득 후 만드는 컴퓨테이션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 임플란트 치료의 과정은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보철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상 취득을 하고 최종 보철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언젠가 저희 치과에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내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철적인 문제, 즉 보철적인 유지관리의 문제점만 보여드린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아마도 미래에도 이러한 어떤 보철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클리닉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조정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작업을 통해서 임상으로 랩으로 가서 기공소를 가서 다시 이렇게 제작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과거에 정말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요.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지난 17년간 임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프로토콜을 확립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런 환자, 어떤 문제가 생긴 환자들이 왔을 때 저는 그냥 넘기질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겼을까? 이런 문제점들은 피할 수 없을까? 문제점들을 줄일 수는 없을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해결할 때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저의 프로토콜이 확립이 됐고요. 그것을 임상에 적용하면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선생님들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17년간 제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단순화시켜서 보철물의 타입을 보면은 보철물의 타입이 컴비네이션 타입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버트먼트를 두 가지 종류로 국한시켜 생각해 보면 레디메이드보다는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구치부의 멀티플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구치부에서 보철물의 타입을 결정하는 첫 번째 물음은 보철물이 들어가는 공간, 즉 수직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직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픽스처 랩의 인상을 떠서 세 가지 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덴탈 비전자 김기성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보철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편의성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로 하는 보철 방식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같은 보철 방식의 다른 술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세용 선생님이 잘 설명드려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철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뉘고 그중에 저희가 쓰는 인터널 보철 방식에서는 스크루 타입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최근에 저는 이 콤비네이션 타입 SCRP 보철 방식입니다. 이 보철 방식은 스크루 타입의 편리성,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장점인 리트리버빌리티와 시멘트 타입의 장점인 패시브 핏, 어우트먼트를 픽처에 먼저 연결하기 때문에 그 계면에서 이루어지는 패시브 핏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장점을 합친 보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SCRP 콤비네이션 타입의 태생은 익스터널입니다. 익스터널에서 탄생한 이 SCRP란 좋은 개념은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널 픽처에 오면서부터는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그 픽처는 인터널 타입인데 또한 많이 선호하는 보철 방식이 이 콤비네이션 타입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스터널하고 달리 인터널 픽처가 갖고 있는 이 인터널 커넥션은 그 조인트의 안정성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오차 허용성의 그 가능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생하는 스크루 루즈닝, 픽처의 파절, 어부트먼트의 파절을 그 어느 픽처보다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는 그런 콤비네이션 타입과 인터널 컨넥션 타입의 궁합을 맞춰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맞추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 콤비네이션 타입의 보철 방식은 사실은 커넥션이 인터널로 깊이 들어가는 임플란트하고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끼고 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개개의 임플란트 내에 어부트먼트가 들어갈 땐 상관없지만 일단은 어부트먼트가 체결되고 몸통이 하나로 이루어진 콤비네이션 타입 보철물이 되면 착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임플란트는 사실 오스템의 TS 임플란트가 주류이긴 한데요. 이런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임플란트와 이 콤비네이션 타입의 보철 방식이 궁합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잘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타입의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쓰고 보철 방식은 콤비네이션 타입을 하는데 그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